여러분, 홀로코스트를 들어서 아실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의 나치 독일이 유태인들을 대규모로 학살한 사건을 통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홀로코스트는 짐승을 불태워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나치 독일은 수많은 유태인들을 가스실에서 죽인 후에 소각장에서 불로 태워 죽이는 만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홀로코스트 하면 악명 높은 수용소 아우슈비츠가 떠오를 겁니다.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소위 멸절 수용소인데요. 말 그대로 사람을 대량으로 죽이기 위한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수용소입니다. 이 수용소에 수감되는 유태인의 90%는 도착하자마자 바로 가스실로 끌려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불로 태워져 버립니다. 나머지 10%는 극도의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며 극한의 강제 노동에 시달리게 됩니다. 오스트리아의 신경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은 유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1942년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가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를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다행히 그는 가스실로는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루에 한 조각 주어지는 빵에 의지해서 온갖 폭력과 학대에 시달리면서 극한의 노동에 내몰리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눈꼽만큼의 기대도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자신의 변을 묻히며 우리 속에 갇혀 살아야 하는 짐승보다도 조금 더 낫다고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 정문 위에는 노동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문장의 구조물이 올려져 있습니다. 이 문장은 아우슈비츠 수용소 소장이었던 루돌프 회수의 좌우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글귀밑을 매일 통과해서 작업장으로 나아가고 또 그 문장을 보면서 돌아와야 하는 아우슈비츠의 유태인 수용자들은 정말 소름이 돋았을 겁니다. 그 어떤 이유도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라도 노동력을 잃어버리는 순간 지체 없이 가스실로 가야 한다는 경고처럼 들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이 아우슈비츠가 멸절 수용소가 아닌 노동 수용소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교묘한 위장 프로파간다 문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기만과 폭력, 철저한 인간성 말살의 상황 속에서 빅터 프랭클 박사가 가장 심오한 느낌을 가지고 발견한 것이 바로 인간의 자유였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 출입구에 달려있는 자유는 기만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역으로 죽음의 압박이었습니다. 프랭클 박사는 그 수용소 포로들에게서 그런 기만적인 자유가 아니라 그 어떤 기만과 압박과 탄압에도 굴하지 않는 근원적인 자유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박사가 아우슈비츠에 도착한 그 다음날 아침 어떤 사람이 자기 구역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엄격한 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래 박사의 막사로 숨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새로 들어온 수용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잘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알려주려고 온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능하면 매일같이 면도하게 유리조각으로 면도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마지막 남은 빵을 포기해야 하더라도 말일세. 그러면 더 젊어 보일 거야. 뺨을 문지르는 것도 혈색이 좋아 보이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이지 자네들이 살아남기를 바란다면 단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어. 자, 이렇게 새로운 수용자들에게 충고를 합니다. 누가 그에게 이런 것을 시켰을까요? 걸렸다 하면 자신이 가스실로 가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람은 과연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보이는 이런 고귀한 행동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박사는 그의 책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보았다. 자기 몫의 최후의 빵 조각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사람,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다니는 사람의 모습을. 사람 대접은커녕 짐승만도 못한 대접을 받으면서 그런 고귀한 인간성을 보이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그런 행동을 했을까? 박사는 그것을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라고 말합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은 앗아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 즉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기 자신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은 결코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수용소를 운영하는 그 짐승 같은 사람들이 아무리 그들의 자유를 농락하고 억압해도 비록 소수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자유를 빼앗기지 않았다고 증언합니다. 그들은 수면 부족과 식량 부족 그리고 온갖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 속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선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요약할 수 있는 유명한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단 한 줄기 희망의 빛도 없는 상황에서, 삶이 파멸로 예정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누가 보아도 절망뿐인 상황에서 인간은 그 상황의 노예가 되지 않고 무엇인가 내면의 의지를 잃어버리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자유를 행사하고 또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살아가다 보면 아우슈비츠 수용소 같은 엄혹한 상황은 아닐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무력감,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을 것 같다는 절망감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보통 우리는 이런 말들을 내뱉게 됩니다. 살기가 너무 힘들다. 하루하루가 고통일 뿐이다. 살아가는 의미가 없다. 이런 부정적인 말들이 우리의 절망적인 감정들을 싸고 돌 때에는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과연 어떻게 우리는 선택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말은 쉬워도 절대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우선 가장 먼저 이 압도되는 상황으로부터 마음이 조금 벗어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는 이 상황에 지배받지 않기 위해서 먼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을 동원했습니다. 갑자기 나는 불이 환히 켜진 따뜻하고 쾌적한 강의실 강단에 서 있었다. 앞에서 청중들이 푹신한 의자에 앉아 내 강의를 경청하고 있었다. 나는 강제수용소의 심리 상태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었다. 박사는 이런 미래에 대한 믿음과 상상력이 어느 정도 현재 그가 처한 상황과 순간의 고통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옥죄 오는 현실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만들어진 것이지요. 극한의 수용소 생활에서 미래에 대한 믿음의 상실은 곧바로 죽음을 재촉하는 것으로 이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한 수용자가 박사에게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꿈 속에서 누군가 자신에게 1945년 3월 30일에 수용소 포로 생활이 끝난다라고 말해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3월 30일에 아무런 좋은 소식이 없자 3월 31일 그는 갑자기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사망의 직접적인 요인은 장티푸스였는데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자 갑작스럽게 면역력을 상실해버리고 무기력하게 죽은 것 같다고 박사는 설명합니다. 또 한 수용자 주치의에 따르면 1944년 성탄절부터 1945년 새해에 이르기까지 일주일간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말합니다. 이 기간에 노동 조건이 더 가혹해졌다거나 또는 식량 사정이 더 악화되었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대부분 수용자들이 성탄절에는 집에 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희망적인 소식이 들리지 않자 용기를 잃었으며 절망감이 그들을 덮쳤고 그 절망감이 그들로 하여금 삶의 의지를 상실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사람이 나는 내 인생에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말한다면 미래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기대도 가질 수 없다고 고백한다면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대답을 주어야 할 것인가요? 박사는 고민합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그가 내놓은 것은 삶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를 바꿔보라는 것입니다. 삶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는가가 아니라 삶이 우리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는가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삶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매일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개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욕망, 우리의 기대, 자신이 생각하는 의미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어디까지나 삶의 중심이 자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나서 삶 자체, 환경 자체의 무게중심을 두어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면 나의 존재를 뛰어넘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삶의 태도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면 전에 느끼지 못했던 삶의 의미와 목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빅터 프랭클은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벗어나서 삶 자체가, 인생 자체가 자신에게 질문을 던진다라고,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을 찾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떠한 삶의 의미를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삶은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될 수 있지만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 힘이 들고 전혀 앞뒤가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인생 자체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의미가 발견되어질 수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그렇기에 정말 극한 고난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삶의 고귀한 목적을 발견하고 인간다움, 인간의 존엄성을 꽃피우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삶이 힘들고 버겁게 느껴지신다면, 정말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느껴지신다면 한 번쯤 삶에 대한 태도와 질문을 바꾸어 보시는 것이 어떠하신지요? 내 삶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지?